기다리고 근거로 가 있어. 네가 필요할 거다. 거액을 투자한 할리우드 드라마에서 한국어와 한국계 배우 한국 이야기를 보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직접 제작한 SF 드라마 헤일로에선 한국계 배우와 한국어 대사는 극의 주요 기둥입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의 식민지 역사와 제1조선인의 삶을 정면으로 다룬 파친코를 선보인 데 이어 또 다른 미국 OTT 훌루는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 서울로 건너가 벌어지는 일을 다룬 드라마 아메리칸 서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들이 한국 이야기 발굴에 열을 올리면서 할리우드가 한류 전도사 내지 한류 공장이 된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등장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며 이제는 전통적 미디어들마저 변화시켜버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산업 분야입니다. 국내에는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경쟁은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세계 최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최근 누적 구독자 수가 무려 2억 2천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이용자 수 감소로 최근 예정됐던 시리즈 제작까지 취소하고 직원을 대거 해고한 넷플릭스는 매번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 한국 콘텐츠를 다시 한번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콘텐츠 강국인 한국 시장에서 K-팝 음반이나 한국 드라마 하나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의 순위와 해당 시장들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2주 사이에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후속 시즌 제작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만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DP 4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트홈은 시즌2와 시즌3의 제작을 동시에 확정 지었습니다. 시즌2, 3 제작을 동시 확정한 스위트홈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마니아 장르로 여겼던 북미와 유럽에서 역시 이젠 한국 드라마를 주류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외신들은 이 흐름을 깜짝 호황이 아닌 돌풍의 신호탄으로 진단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 문화 쓰나미의 물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예술적으로 조명받고 오징어 게임으로 신드롬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칸 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에 이어 감독상까지 수상하는 등 한국 창작자들은 미국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능력을 입증했다라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평가가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의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외 없이 모두가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업개발 부사장인 토니 자메츠카우스키는 현지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OTT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 넷플릭스의 흥행작이었던 기묘한 이야기와 더 크라운의 회당 제작 비용이 각각 8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인 것과 달리 오징어 게임의 회당 제작 비용은 4분의 1인 약 240만 달러입니다. 그에 비해 수익은 무려 1억 원 달러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들이 한국 콘텐츠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분장 등 영화에 투입된 기술 규모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는 해외 작품들 못지않은 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경쟁 OTT 플랫폼들 역시 너도 나도 한국 콘텐츠 선점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등 국제적인 OTT는 물론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것도 넷플릭스의 현실입니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역시 한국 콘텐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즈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 및 개발 총괄인 제시카 케맹글은 디즈니 플러스의 지난 성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한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제작 산업이 구축돼 있지만 한국만큼 탁월한 역량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고 작가나 감독, 제작자 등도 아주 뛰어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K-팝은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K-팝 스타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마케팅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최소 12개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 발표했으며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형 글로벌 기업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역시
한국 영화 모가디슈를 비롯 다양한 장르의 영화 및 드라마를 공개 서비스 중이며 여기에 스트리밍 시장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애플의 한국 콘텐츠 제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 모두 한국 콘텐츠를 무기 삼아 급속한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홍콩 PCW가 만든 중화권 OTT 인뷰는 지난해 풍부한 한류 콘텐츠와 무료 가입을 내세워 동남아시아 시장 OTT 순위에서 넷플릭스를 제치고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뷰의 성공 비결로 꼽히는 것은 현명한 콘텐츠 소신과 제작입니다. 뷰는 론칭 초기부터 한류 콘텐츠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상파 3사의 동남아 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 독점을 가져갔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환영받는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가입자 증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 OTT 서비스 간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며 넷플릭스와 뷰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 콘텐츠는 경쟁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인도의 시사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10억이 넘는 거대한 시장 인도에서 현재 글로벌 OTT 기업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마침내 인도 관객들 사이에서도 봉준호 감독이 언급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욕구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인도에서도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고 물으면 한국의 이종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것인데요. 현재 인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콘텐츠가 최고 성적을 받았고 영화 전용 플랫폼에서는 한국과 프랑스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구가 무려 14억 명에 달하는 인도는 엄청난 잠재 고독 인구를 가진 최고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 OTT 플랫폼 기업들 모두가 한국 콘텐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고 블랙핑크가 코첼라를 연기하며 2200만이 넘는 가구가 호러 TV 시리즈인 스위트홈을 시청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객들이 한국의 이야기, 한국의 예술가, 한국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의 언론 매체 더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단순히 한국 콘텐츠들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넘어 파키스탄 청년들의 정서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삶의 방식 그 자체를 광고하고 거래하는데 매우 강력한 국가라면서 현재 파키스탄의 한류 열풍은 한국의 삶의 방식과 디자인에 매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파키스탄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역사와 정부 문제 및 주류 사회 문화 등까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미국의 화려한 이미지가 구축이 된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우수한 한국 콘텐츠를 통해 이제는 한국을 더 배우고자 하는 노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흐름을 타고 최근에는 미국 작가가 한국어 대사를 원한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OTT 티빙 내 파라마운트관에 공개된 SF 드라마 헤일로에서는 외계 종족이 습격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어 대화가 18초 동안 이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 곳곳에서 한국어가 등장해 배역의 한국적 정체성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할리우드 영화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약 9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작가가 일부 대사를 한국어로 쓰고 싶어 했다며 가령 오마이갓이란 영어 감탄사에 대해 이건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니? 라고 묻는 등 한국어 대사를 넣기 위한 노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영화 미션 임파서블과 드라마 CSI 시리즈 등을 제작한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국내 OTT인 티빙을 통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OTT인 HBO Max도 국내 OTT인 웨이브를 통한 올 하반기 국내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입 장벽이 높은 한국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한류 콘텐츠를 더 확보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구독자를 유입하려는 전략입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콘텐츠들 점점 더 높아져만 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험과 함께 한류 콘텐츠를 보유한 국내 업체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